우리가 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수치하는 방법이나 법제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법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심, 맹문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꼭 거심을 안 하면 약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심을 그대로 먹게 되면 심장에 어떤 번거로운 이런 복잡한 변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번심한다 그래가지고 꼭 심을 빼고 먹고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책에 보면 아마 한의사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아마 허용이 된 것 같아요. 맹문동에 거심을 안 해도 효력에 큰 변화가 없다, 어떤 불편함이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목단꽃 뿌리, 목단피라든지 그 다음에 구의자나무 뿌리, 지골피라든지 백선피 이런 파극청이나 또 특히 연자, 밥이라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연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연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연시 안에 우리가 이렇게 깨뜨려 보면 새파란 삭이 있죠. 그걸 꼭 제거하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야 되고 오가피 나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오가피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으로 쓸 때는 뿌리도 넣고 또 줄기도 넣고 잎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들 다 드십니다. 특히 신문에 광고 나는 성광수 오가피 보면 수신 오가피라고 광고를 보면 뿌리가 같이 들어간 것을 굉장히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한약재로 쓸 때는 오가피 나무 껍질만 우리가 취해서 약재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기자 나무 뿌리 껍질도 마찬가지, 지골피도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핵한다 하는 것은 과실을 이용하는 약용식물 중에서 과육,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약재로 쓸 때는 안에 들어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심핵 안에 들어있는 안에 들어있는 핵을 제거하고 약재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오늘 이제 배울 과목인데 약용식물의 건조 및 가공 방법. 약용식물이라는 것을 채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건조를 해야 되고 또 적당한 크기나 적당한 두께로 우리가 자르든지 또 아니면 불을 이용해서 구워서 쓰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건조나 가공에 해당이 된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약용식물은 채취한 이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저희들이 약용식물 조금 그래도 괜찮은 농장에 가보면 다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건조를 합니다. 물론 열 건조 방법이 조금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고온으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온도를 활용해서 건조하는 데는 열 건조법도 상당히 노력도 줄여질 뿐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햇빛에 말리느라고 안에 변질이 되는 것보다는 질적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건조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용식물을 채취해서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 채취에 유리한 조건을 두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건조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 건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거나 통풍이 잘 되는데 둬야 한다.
뭐 온도를 높인다는 건 인공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수단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데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약용식물 안에 들어있는 약효 성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건조 방법을 달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잎을 약으로 쓰든지, 꽃을 약으로 쓰든지, 전초를 약으로 쓰는 이런 약재들을 보면 햇빛에 말리게 되면 그 정류 향이 날아가든지 색깔이 누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번 꽃이나 잎 같은 약초는 은근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말리는 온도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열 건조기 안에서 말린 온도를 말하는 것은 정류가 들어있는 양식물은 30도, 40도, 배당체와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양용식물은 섭씨 50도에서 60도,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양용식물은 70, 80도. 그 약용식물을 이제 우리 건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태양열에 건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두껍지 않게 얇게 깔아서 건조하는 방법이 좋다는 얘기고요. 수분 함량이 우리가 어떤 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수분 함량이 몇 %까지 건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숲이 나무 껍질을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수분 함량이 11 내지 12% 정도가 있을 때까지 건조를 하는 하고, 꽃을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13% 내지 14% 정도 수분이 함유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잎을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12, 13, 전초를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13, 14%, 과실을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종류별로 각 차이가 있으나 10 내지 22% 정도 수분 함유를 유지한다. 뿌리를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11 내지 15% 정도 함유되어야 잘 꺾이거나 휘어지한다. 이 수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약용식물을 보관하든지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곰팡이가 피든지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곰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또 해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는 가급적이면 바싹 마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음근법이라 하면 그늘에서 말리는 방법을 음근법이라 그러죠. 그늘 음자에 마를 근자를 써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선풍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분을 뽑아내는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정류가 함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방향성 식물이죠. 향기를 많이 내는 이런 방향성 식물이나 전초류 식물, 꽃이나 잎을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햇빛에 말리게 되면 그 향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형제라든지 홍화라든지 곽향, 계피 등 같이 배당체가 들어있는 것이 음근에는 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화근법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죠. 열을 가열해서 인공적으로 말리는 방법이다. 열건조법으로 인위적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건조시키는 온도를 임의로 조절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건조 가능하다. 인공건조는 온돌이나 가열판을 만들어 건조하는 방법으로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공건조법은 저희들이 한 70년대 80년대 전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성이나 안동 같은 데 작약단지, 작약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 인공건조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흙으로 만든 집을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 놓고 그 안에다 연탄불을 굉장히 많이 지핍니다. 가에 이렇게 이제 딱 나무 이런 걸 만들어서 탁탁탁탁 이렇게 양철판에다 얹어 놓는 이런 건조법을 썼는데,
지금은 전부 거의 농촌에도 전기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해서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건조기 건조 방법이 없을 때는 말리는 도중에 한 며칠, 2, 3일 비가 와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다 섞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색깔이 안 좋아가지고 상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공 방법입니다. 가공 방법은 초제법이라 해서 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과 불을 같이 겸용해서 우리가 법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보료 즉 약을 볶든지 구우면서 어떤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프라이팬 같은 데 넣어서 약을 볶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래를 약재에다 같이 섞어서 볶는다든지 살을 볶아서 같이 넣어서 볶는다든지 아니면 황토를 솥에 먼저 넣어서 황토에서 검은 연기가 날 정도 이렇게 누렇게 익었을 때 약재를 넣는다든지 또 밀가루, 밀기울을 솥에 넣어서 시커멓게 탈 때쯤 됐을 때 약을 넣어서 볶는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를 넣어서 볶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면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불이나 열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방법이다. 하한다. 여러분 아마 책에는 한자로 하자가 있을 거예요. 네. 하한다는 것은 불로 가열하여 약재를 굽는 방법을 말하는데 말하고 왜 한다는 것은 이래 습기가 있는 종이에 약재를 사서 이렇게 이제 아주 고온에서 열을 받도록 만들어서 이 습기가 약 안에 뜨거운 기모로 작용해서 들어가서 독성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자한다는 것은 구울 자자죠. 꼬챙이 같은 데 이렇게 끼어서 숯불에 굽는 방법. 초한다는 것은 볶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톡이나 이런 속 같은데 약재를 넣어서 볶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초를 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그 수제입니다. 수제란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재를 법제하는 방법, 수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재를 보통 온도의 물에 담그는 것은 유독 성분, 독성이 있는 약 성분이나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뭐 요즘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만은 하루 3번 정도 물을 갈아준다. 약재를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은 우리가 복숭아씨나 살구씨 같은 거 보면 아주 단단한 껍질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껍질을 제거하고 약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래 담굽니다. 물에 담구었다가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담구어 두면 껍질이 불어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게 되면 껍질이 다 까져요.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깠었었는데 복숭아씨나 살구씨 주로 그렇습니다. 다른 약재들은 그렇게 깔아 쓰는 약재가 별로 없고요. 또 요즘은 우리가 살구씨 같은 행인 같은 약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리 산지에서 아주 깨끗하게 까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도인은 복숭아 씨는 그 피, 껍질을 잘 안 벗기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일일이 그걸 다 벗겼었는데 지금은 보면 제약회사를 거쳐서 나오는 도인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한의사들이 쓰도록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한다는 것은,
물에 약재를 담굽니다. 담그든지 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든지 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한다 하는데, 부자, 천남성, 오두 등 비교적 독성이 강한 약물은 우리가 이렇게 포해서 쓴다. 그럼 침한다 하는 것은 살뜨물이나 식초, 술 같은 데다가 약초를 담구었다가 쓰는 것을 가공하는 방법. 즉 담구어서 볶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세한다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물에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화공전에서 물하고 불하고 같이 곁들여서 법제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한다 하는 것은, 정한다 하는 것은 약재를 물에 불구어서 가마니 같은데 넣든지 아니면 찜통에 넣고 쪄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초 같은 것은 우리가 그 감초하고 검증콩 삶은 물에 쪄서 우리가 쓰게 되면 독성이 많이 줄여주죠. 그 다음에 자한다는 것은 생강즙이나 식초, 소금 등 액체 보조제로에 넣고 삶는 방법이다. 그래서 약재의 독성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찌는 것도 화력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삶는 것도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과 불이 동시에 어떤 그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법이로 해서 아까 우리가 초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치나 토기에 넣고 볶는다 그랬죠. 근데 그 볶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약재를 깨끗이 씻어서 썰어 놓고 그 썰어져 있은 깨끗한 약재를 가급적이면 같은 동일한 화력, 너무 뜨거운데 어떤 약재가 많이 다해도 안 되고 오래 다이면 타게 되고 또 다른 약재는 열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재를 균일한 화력으로 연속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가열하여 볶는 방법이다. 보료를 넣지 않고 약재를 볶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밀기울이나 이 모래나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톡이나 소태, 약재만 넣고 볶는 방법을 우리가 보료를 넣지 않고 볶는 방법이라 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초한과 초흑, 초탄은 이 방법이 이제 그 강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충 볶을 것인가, 아니면 좀 많이 볶을 것인가, 또 아니면 새까맣게 타도록 볶을 것인가 하는 이 볶는 강도에 따라서 이 방법을 초황, 초폭한다, 초초한다, 초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초황, 초폭한다는 말은 약한 불이나 중간 불을 이용해서 겉면이 노란 색깔이 누런 색깔이 될 때까지 가열하는 방법이다. 초초한다는 것은 중간 불이나 센 불로 누르스름할 때까지 볶는 방법이다. 초탄한다는 것은 중간 불이나 센 불로 검은빛, 갈색이 날 때까지 이 볶아주는 가공 방법을 초탄한다. 그럼 초탄하는 약재로서는 우리가 생강 말린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 같은 것은 숯이 어느 정도 숯 성질이 될 때까지 볶는다. 이래서 이 초탄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은 성질이 너무 뜨거운 성질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열을 가열을 해서 좀 열기를 좀 식혀줘서 우리 인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 지금은 제약회사가 우리가 한의원 쪽이나 공급되는 약재들을 보면 전부 제약회사를 거쳐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요즘은 한의원에 가서 뭐 종업원들이 막 불에다 약 볶고 하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규정상 그거는 규격 포장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규격화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볶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뭐 100건씩 갖다 놓고 이런 후라이팬에 연탄불에 막 굽습니다. 저서가 볶고 저서가 볶고 이래 하다 보면 이 초탄하니까 검정색이 나도록 볶다 보니까 거기에 불꽃이 붙을 수가 있어요. 수치돼가지고. 이걸 모르고 시간 하루 종일 볶아가지고 나는 자고 일하면 전부 불이 다 타보고서 전부 진짜 새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건게 볶는 약재 중에는 산조인이라고 그래요. 잠 안 올 때 먹는다 그랬죠. 불면증에다가 산조인을 차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조금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면서 잠을 잘 오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런 것도 뭐 너무 검게 볶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노릇노릇하게 볶는 것보다는 좀 검은 빛이 나도록 그렇게 볶아서 씁니다.